아니야? 이미 다 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를 가입하셔야 내 유심이 다른 기기에 꽂혔을 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지금 이 대응책을 말씀드리면서도 소비자들이 다 떠안아야 하는 이 상황인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죠. 이 영상 찍기까지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심각한 사안인 만큼 어떻게 하면 단순히 불안감 조성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볼게요. 특히나 여러분이 이번 SKT 사태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몇 가지 포인트들 제대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정확히 어떤 데이터가 털린 건가요? 지금 현 사태를 제대로 한번 이해시켜 드릴게요. 정확히 이번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것들이 털렸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일단 사태의 시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4월 22일 SKT가 처음 뉴스룸을 통해서 관련 사태에 대한 보도자료를 공지했는데요. 내용은 4월 19일 오후 11시경 악성 코드로 인해 SKT 고객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 발표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에 최초로 발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8일에 최초로 인지한 것으로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상한 점을 인지한 것은 18일인데 24시간 이내에 해킹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더불어서 SKT가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보다 더 늦게 발표를 한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사태를 말씀드리자면 SKT 서버가 해킹당해서 핸드폰과 유심 관련된 핵심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SKT의 HSS 서버라는 게 해킹당한 건데요. 이 HSS 서버가 뭐냐면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버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가입자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는 서버인데 이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들 뭐 유심이 털렸다, 유심이 해킹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유심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실 대부분 사용자분들은 유심이라고 하면 그냥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꽂아야 하는 칩 정도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유심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고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 기능 3가지는 이건데요. 첫 번째로 가입자 인증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폰은 정식으로 가입한 사용자라는 거를 통신사에 인증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를 저장합니다. 내 통신 기록, 가입 정보, 인증키 같은 민감 데이터들이 다 여기에 저장이 돼요. 세 번째로 로밍을 지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통신 여권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가나 통신사에 상관없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심이 있다면 로밍을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통신사에서도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인증 같은 거죠.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건데요. 정확히 그럼 어떤 정보들이 지금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느냐? 사태 초반에는 일단 정확히 4가지 정보가 해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로 IMEI라고 하는 단말기 고유 번호라는 게 털렸다고 알려졌는데요. 쉽게 말하면 핸드폰의 주민번호 같은 거예요. 휴대전화에 붙는 고유 번호인데 이게 해킹이 되면 해커가 이제 IMEI를 기반으로 중고폰을 등록하거나 리퍼 신청을 한다거나 내 정보를 가지고 보험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용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IMSI인데요. 가입자 계정 식별 번호예요. 이 핸드폰 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떤 통신사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번호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SKT의 몇 번째 고객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신망이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ICC ID라는 것도 있는데 유심카드 고유 식별 번호예요. 말 그대로 유심카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 번호인데 이 ICC ID만 알면 어느 나라, 어느 통신사의 유심인지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심 인증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통신사와 유심끼리 통신을 하는 데 쓰이는 인증키입니다. 그러니까 통신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털렸다는 건데, 여기서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인 2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정부의 새로운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조사단이 이번 침해 사고를 통해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유출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근본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서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서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3가지 나머지 정보 IMSI, ICC ID,
인증키만 가지고 있어도 유심 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유심 보호 서비스는 내 심이 복제됐을 경우에라도 다른 폰에 이 복제된 걸 꽂으면 다른 폰에서는 작동하지 못하게 막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 집 열쇠를 누가 복제할 수 있어도 복제한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려고 해도 못 열도록 도어락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면 막을 수 있다 라는 건데, 사실 이게 100%냐라고 하면 IMEI가 정말 털리지 않은 게 맞을까? 이 발표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이미 복제가 돼버렸다면? 그러니까 이미 도둑놈이 내 집 열쇠도 갖고 있고 심지어 그 복제한 것으로 무언가 행동까지 개시했다면, 이미 집 안까지 들어왔다면 이 상황에서는 과연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느냐, 100% 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는 확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이 발표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믿어? 라는 반응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불안감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도 나왔죠. 어제 28일 MBC 보도에 따르면 9.7GB의 데이터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물론 이게 SKT가 직접 인정한 상황은 아니고 MBC에서 단독 보도를 한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추정 상태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9.7GB, 대략 10GB 정도의 정보라고 하면 이 10GB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문자 혹은 사용자 정보 같은 텍스트 단위로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전문가들도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털린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정보들이 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내 번호랑 같은 다른 복제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제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다른 걸 가입을 한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새로운 폰들, 대포폰 같은 것들을 막 개통해서 범죄에 이용한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본 유심과 복제한 유심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긴 합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식별번호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번호에 하나의 기기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폰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해커가 복제된 유심을 다른 폰에 꽂아서 켜면 통신사는 같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려고 하네?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네? 라는 걸 감지하고 둘 중 하나를 강제로 끊어버리죠. 그럴 때 내가 사용 중인 상태라면 원본 유심을 끊을 수도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원칙적으로는 원본 유심보다 복제된 유심을 끊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본 폰의 신호가 약한 상태거나 로밍 중에나 비행기 모드일 때나 복제 유심의 신호가 더 강하면 내가 쓰던 원본 폰이 끊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본 유심 폰이 꺼져 있거나 혹은 재부팅을 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복제 유심 연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복제 유심 폰이 진짜 활성화가 돼버려서 원본 유심이 끊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때부터는 내 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이제는 통화도 끊기고 문자도 끊기고 모바일 데이터 사용도 불가능해져요. 통신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태로 돌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정말 이런 일을 벌였다면 해커가 복제한 유심으로 금융 인증이나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간편 결제나 송금까지 가능해집니다. 내 금고까지 털릴 수 있다는 뜻이죠. 핵심은 인증 문자를 복제폰이 대신 받게 된다는 건데요. 이제 내가 인증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 인증이나 문자 인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체 인식이면 그나마 낫죠. 해커가 내 생체 정보까지 복제한 게 아니라면 그 단계에서 막힐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명의 도용도 가능해지니까 내 명의로 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까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는 겁니다. 요새는 누구나 폰으로 모바일 뱅킹, 금융거래도 하고 이러는 시대다 보니까 이 인증 정보가 뚫린 시점부터는 정말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SKT 인증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내부 직원들의 업무폰에서 SKT 유심 바로 교체하라는 내부 지시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유심이 복제가 됐는지는 알 수 있는 건가요? 사실 현재로서는 복제되었는지 확인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피해가 발생이 되고 혹은 내가 가입한 어떤 서비스나 금융 플랫폼에서 고객님의 번호로 이상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라는 연락이 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내 유심이 복제됐는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해커가 가입자 정보만 복제를 해놓고 악용할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액션만 안 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써봐야 되는 거고, 또 그걸 썼을 때도 100%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통신요금 변동이나 뭐 나한테 문자 알림 서비스 오는 걸로도 충분히 뭔가 지금 이상한데? 내 거 지금 딴 데서 어디 쓰이고 있나? 이런 걸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짜 취약한 계층이 저는 노년층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런 정보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기도 한데 이렇게 영상이나 뉴스 혹은 기사로만 이런 문제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더 SKT가 최우선적으로 이런 정보 취약 계층에는 더 빠르게 뭔가 알림을 보내거나 유심을 최대한 빠르게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심을 바꾸면 100% 괜찮은 걸까요? 과기부에서 발표한 대로 IMEI가 뚫린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유심을 교체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처음에 발표된 대로 IMEI가 털리고 해커가 뭔가 행동을 개시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 이미 피해 방지가 100%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털린 유심 정보로는 더 이상 접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유심 교체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보는 털렸지만 우리가 정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털린 유심 정보로는 접속을 못하도록 막는 방법인데요. 그런 점에서 유심 교체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유심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은 정말 당장 1초 뒤에라도 유심 교체를 하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저도 이제 유심 교체 서비스 시작된 날 오전에 근처에 있는 티월드 대리점에 앞에 지나가 보니 이미 아침부터 줄이 가득가득 서 있고 많은 분들의 후기도 보니까 가도 더 이상 유심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유심의 재고가 부족해서 유심 초기화까지 병행을 한다는데 사실 이 유심 초기화는 100%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예 새 유심으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아직까지는 확보된 유심 수가 턱없이 적은 상황이라 지금 현재 이 SKT 개통하고 있는 고객 수에 정말 턱없이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SKT 모든 이용자가 지금 유심을 새롭게 교체를 하려면 현실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진짜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유심을 정당한 경로로 구입할 수 없다는 상황 때문에 당근이라거나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SKT 유심 팔아요 하는 이런 비정상 경로로 유심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칫하면 사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유심은 제대로 된 경로로 구입해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진짜 이런 상황일수록 절박한 소비자의 이 심리를 이용해 먹는 사기꾼들이 더 성행하기 쉬운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심을 바꿀 수 없다면 이심으로 교체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저는 꼭 권장드리고 싶어요. 유심 교체가 어렵다면 빨리 이심이라도 발급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정보에 빠르신 분들이나 실제로 이런 기술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심 교체로 시도하고 계실 텐데요. 다만 내가 쓰는 폰이 이심을 지원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유심보호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이심으로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티머니 교통카드에 잔액이 있으면 이심으로 교체를 할 때 이 잔액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미리 환불을 받으시고 교체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주의할 점은 이심도 교체를 받았을 때 어쨌거나 내 기존 유심 정보가 아닌 다른 새로운 심 형태로 정보를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는 하는데 이심 발급, 유심 발급 둘 다 공식 루트로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말이죠. 유심보호 서비스 그리고 금융보호 서비스 가입 필수입니다. 이제 유심 교체가 가능한 상태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당장 유심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일단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셔야 혹시라도 해커가 내 유심을 복제해서 뭔가 행동을 개시하기 이전이라면 내 유심이 다른 기기에 꽂혔을 때 그때라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서비스는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금융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발빠른 움직임으로 이런 보호 서비스를 준비해 놨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신 안심 차단 서비스인데요. 신규 금융 투자나 보험이나 신규 대출 거래를 막아주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서비스도 있는데요. 요거는 전 금융사의 입출금 통장은 물론이고요. 개인 사업자 통장, 증권사 주식 계좌 개설도 다 차단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당장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실 분이 아니라면 꼭 이 두 가지
서비스를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계좌가 새로 발급이 되거나 새롭게 대출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주거래 은행 앱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직접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꼭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정말 지금 이 대응책을 말씀드리면서도 주거래 은행까지 찾아가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가입하고 막 유심을 재발급 받지 못하면서도 막 이심을 해야 되나? 이런 교체를 막 알아보고 해야 되는 이 상황을 소비자들이 다 떠안아야 하는 이 상황인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가 이미 며칠이 지난 상황인데도 이런 대응책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하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유심을 바꾸는 것과 다른 통신사에서 번호 이동해서 유심을 새로 개통하는 것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전의 유심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차단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 문제는 번호 이동을 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약금은 진짜 SKT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SKT 사태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리하고 하면서 이게 생각났어요. 현대사회 이론 중에서 울리백이 제시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리스크 사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요약하자면 시스템이 많이 편리해질수록 더 예상 못한 대규모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사회가 비대면 개통이나 간편 본인 인증이나 이런 편리해진 것들이 많은 만큼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이 편리한 것들로 인해서 더 큰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필연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 그만큼 꼼꼼하게 마련되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고 특히나 사건 인지 후 며칠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은 그만큼 기업 내에서도 빠른 대응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나마 금융업계에서 발빠르게 이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빨리 그걸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더 편리해지고 빨라진 만큼 우리 사회에 더 강력한 리스크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경고하는 이번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한 기업은 정말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또 어떤 제재를 받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추가 소식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정리해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